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월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 수수료를 기존 $1,000에서 100배 오른 10만 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를 한 가운데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신규 신청자에게만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이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한 전자여행 허가 수수료를 $40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에 따르면 9월 30일부터 이스타 신청자는 새 수수료인 $40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로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소비 지출 둔화로 경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일 국내 총생산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버지니아에서 열린 글로벌 어린이재단 정기총회가 전 세계 16개 지부에서 약 26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최근 해킹, 보이스피싱, 스팸 관련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까지 악용되면서 피해 위험성까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피해를 막기 위한 주요 주의사항과 알아두면 좋은 IT 상식을 투고수 남미셸 대표를 통해 특별 시간 마련해서 들어봤습니다. 목회자들이 사역을 중단하는 이유가 주로 가족과 교회와의 갈등, 그리고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 수수료를 기존 $1,000에서 100배 오른 10만 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를 한 가운데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신규 신청자에게만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SNS를 통해 연간 수수료가 아닌 일회성 납부라면서 기존 H-1B 소지자는 출국 재입국 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매년 10만 달러 납부라고 설명하면서 대혼란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직원들에게 긴급 귀국을 지시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혼선을 해명하며 기존 소지자와 갱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이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한 전자여행 허가 수수료를 $40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에 따르면 9월 30일부터 이스타 신청자는 새 수수료인 $40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수수료는 $21였으며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관광이나 상용 목적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 시 적용되는 이스타는 한국에 2008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미국 방문자의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로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소비 지출 둔화로 경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일 국내 총생산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제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저소득층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입의 40%를 주거비와 공공요금으로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저축은 줄고 빚은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중산층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필수 지출을 제외한 소비를 줄이고 할인 매장들을 찾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득에 민감한 소비까지 주면서 소비 위축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버지니아에서 열린 글로벌 어린이재단 정기총회가 전 세계 16개 지부에서 약 26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재단은 총회에서 2024년에는 약 65만 달러, 2025년에는 약 72만 달러를 후원했고 내년인 2026년에는 73만 2천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일을 위한 희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만찬에서는 튀르키예에서 온 기조 연설자가
전쟁과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재단의 역할에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함께하면서 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메릴랜드 주지사를 대신해서 웨스모어 주무장관이 표창장을 전달했고 박충기 행정법원 법원장도 국경을 넘은 어린이 사랑의 경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해킹, 보이스피싱, 스팸 관련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까지 악용되면서 피해 위험성까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피해를 막기 위한 주요 주의사항과 알아두면 좋은 IT 상식을 투고수 남미셸 대표를 통해 특별 시간 마련해서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고스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는 미셸람이라고 합니다. 네. 요새 사실 보이스피싱, 보이스 스캠, 스팸 이런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또 전문가의 입장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피싱, 스캠, 스팸 이거 좀 구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피싱은 가짜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내서 개인 정보나 비밀번호를 훔치는 거고요. 스캠은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돈이나 이렇게 신뢰를 속여서 빼앗는 사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음. 스팸은 뭐 아시겠지만 원치 않는 광고나 대량 음. 메시지인데요. 네. 피싱이나 스캠을 퍼뜨리는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기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보이스피싱 정말 많은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수법을 이용하는지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특히 이제 문자로 피싱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죠.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요즘 많이 유행하는 이제 뭐 IRS나 영사관을 사칭하는 거, 기관 사칭 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또 그 톨웨이 쪽 그쪽에 뭐가 맞아요. 미납이 되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정말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게 우리가 보통 온라인에서 배송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그럼. 아마존이라든지 거기에서 USPS라는 문자가 오면서 네 주소가 확인이 안 돼서 지금 배송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또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내가 하지 않았는데 본인 인증 문자나 이제 이메일을 가로채는 방식. 또 음. 하나는 그 로맨스 스캠이라는 경우도 맞아요. 있는데요. SNS에서 이제 감정을 이용을 해서 돈을 요구하는 그런 스캠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최근에는 요새 그 해킹 당했다 이런 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제보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보안이 뚫렸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렇죠. 네, 감지를 할 수 있을까요? 보안이 뚫렸다는 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며칠 전에 밤을 꼬박 샜는데요. 네. 갑자기 이메일이 300통이 넘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 있는 것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 지금 컨퍼메이션 코드가 날아왔다는 거, 그리고 어디에 지금 등록이 가입이 되었다는 거, 맞아요. 네. 이런 뭐 알지도 못하는 쪽에서 이메일이 날아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갑자기 스팸 메일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리고 네. 막 비밀번호를 재설정을 하는 메일이 날아오고요. 그리고 이제 낯선 기기, 내가 갖고 있는 전화기가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폰인데 갑자기 어디 다른 해외에서 로그인 시도가 뜬다든지, 음.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 복구 이메일이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 그런 알림도 오고요. 내가 음. 쓰지도 않았는데 카드가 지금 승인 실패가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오기 시작하면 내가 어딘가에 보안이 뚫리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요새 이렇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사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인 거죠. 네. 일단은 이거를 내 거를 뺏어가겠다는 자와 뺏기지 음. 않겠다는 자의 전쟁인데요. 음. 예전에는 오프라인이었지만 이제는 온라인에서 그 디지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질 거고 점점 더 정교해질 거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아셔서 대응을 하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 그 연장자분들은 있잖아요. 생각하실 때 예전에 말씀하신 뭐 보이스피싱 그런 것까지는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그 딥페이크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까지 조작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떤 내가 아는 내 자녀라든지 그런 영상을 보내면서 지금 네 자녀가 병원에 급히 입원을 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속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딥페이크라는 걸 상상을 못 하시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런 것들도 좀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자들이 오면서 정말 나의 호기심이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아예 호기심 자체도 갖지 않으시는 게 좋으세요. 음. 모르는 번호로. 그렇죠. 네. 네. 사실 저도 그런 모르는 번호로 링크 이렇게 클릭하라고 이렇게 유도하는 문자들이 많이 오는데 혹시라도 어르신들이 링크를 실수로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기기를 내가 폰에서 접속을 하셨다면 바로 그 인터넷 라인을 끊어 버리시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전환을 하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을 하셔야 해요. 네네. 그런 다음에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데는 연락을 해서 결제를 받고 주위의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도 내 계정에서 온 이메일은 열지 말라라는 안내를 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어르신분들께서 비밀번호 바꾸는 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밀번호를 좀 항상 적어 놓고 다니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말씀하신 그대로 네. 내가 비밀번호를 기억을 못 하시다 보니까 자주 쓰시는 손주 생일, 집 주소 몇 자리 이런 걸로 자꾸만 아. 조합을 해서 만드시는데요. 네. 예를 들면 내가 똑같은 비밀번호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음. 말은 내가 어떤 한 군데가 뚫리게 되면 해커들은 그 비밀번호를 금융사나 이메일에도 한번 시도를 해 본다는 거죠. 아 그래서 모든 그 이메일이나 은행이나 이런 쪽에는 다 다른 비밀번호로 설정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드시죠. 들어갈 때마다 일일이 비밀번호를 치셔야 되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폰에 저장하지 마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손으로 수기로 저장을 해서 종이에다 저장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세요.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게 우선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교계 소식 이어집니다. 목회자들이 사역을 중단하는 이유가 주로 가족과 교회와의 갈등, 그리고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족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혔는데요. 라이프웨이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때 가족을 먼저 챙기는 목회자일수록 사역을 오래 지속할 가능성이 1.7배 더 높았습니다. 반대로 가족이 목회 활동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 목회를 그만둘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교회와의 소통 문제입니다. 현직 목회자들은 대부분 부임 당시 교회의 상황과 기대치에 대해 정확히 안내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그만둔 목회자들의 절반 이상은 교회 측의 기대가 비현실적이었다고 느낀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미시간 디어본 시의회 회의에서 압둘라 해무드 시장이 한 기독교인 주민에게 당신은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해 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디어본 시에 거주하는 기독교인 에드워드 바함 씨가 도로 표지판 설치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무드 시장은 바함 씨의 불만 발언에 편견에 사로잡힌 인종차별주의자이자 이슬람 혐오자라고 비난하며 당신은 이곳에 살고 있더라도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이 도시를 떠나는 날 퍼레이드를 열어 축하하겠다고 덧붙여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 82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무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밤 최저 기온은 65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8시 40분, 해 지는 시각 오후 6시 50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에 전해드린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